환자분들을 한원에서 치료하거나 또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동양의 전통적인 운동인 참장이라는 운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장의 운동은 우리가 두 다리로 서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직립의 힘을 키우고 호흡을 통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고 전신적인 순환을 돕고, 이를 통해서 조금 심리적인 안정감, 정신의 명료함,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운동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운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만성질환이라던가 중증질환을 앓았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앞으로 계속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분이라던가, 스트레스로 많이 시달리고 내가 힘든 분들, 그리고 중년 이후로 점점 뭔가 몸이 이전과 같지 않고 조금씩 무너져가고 뭔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분들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참장이라는 운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참장이라는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중력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기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느끼지는 못하지만 늘 중력이라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서서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게 힘들고 자꾸 빈자리가 있으면 앉으려고 하고, 앉아서 쉬는 것보다는 누워서 쉬길 원하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중력을 이겨내고 내 스스로 잘 설 수 있는, 잘 걸을 수 있는, 때로는 달릴 수 있는 힘들을 잃게 되거든요. 노년의 어떤 나이가 들면서 중년 이후로 건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힘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이런 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 참장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제 예전 같지 않다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살다 보면 꼭 찾아옵니다. 젊었을 때야 잠깐 피곤한 거기 때문에 며칠 쉰다던가 잘 먹는다던가 기분 전환을 한다던가 하면 풀어지지만,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고 50대가 되면서 이제 그런 걸로 잘 풀리지 않는,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생애 주기에서 조금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들었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순간들이 옵니다. 대체로 환자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이전만큼 운동을 하거나 일을 했을 때 이전에는 이만큼 했을 때 내가 피곤하지 않았는데 이제 좀 피곤하다, 또 이전에는 같은 술을 마셨는데도 숙취가 오래 간다, 또 때로는 일을 하고 이제 좀 피곤하면 내가 하루 이틀 쉬면은 나았는데 이제는 낫지가 않는다, 그리고 자꾸 여기저기 다친다, 그리고 병이 나는데 이게 이전 같으면 그냥 약 하루 이틀 먹으면 나았는데 이게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을 때 나도 모르게 빈자리가 없는지 재빠르게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순간이 바로 내가 이전 같지 않고 나이를 먹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요즘은 남성분들도 많이 그런데요, 피부의 문제, 특히 얼굴의 피부 문제로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체감하시고 이것을 되돌리려는 노력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를 들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다, 피부가 주름이 진다, 아니면 이제 피부에 색소 침착이 생긴다던가 얼굴 살이 빠진다던가, 이런 것처럼 조금씩 줄어들고 주름이 지고 처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부터는 피부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것을 피부에 양보하라는 말처럼 피부에 좋은 것도 막 바르게 되고 피부에 좋다는 것도 찾아 먹죠. 또 그런 걸로도 안 되면 주사를 통해서 근육을 마비시키기도 하고 실을 넣어서 들어 올리기도 하고, 또 어디선가 부족한 부분을 가져다가 채워 넣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용 시술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잠시 시간을 벌 수 있을 뿐, 전체적으로 몸이 조금씩 노쇠해지고 그거에 맞춰서 피부의 상태나 얼굴의 상태가 변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리어 잘못하면 잠깐 이런 힘을 빌어서 몸의 얼굴의 상태를 바꿨는데 이게 노화로 인한 현상과 이게 서로 상충되면서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경우도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이것은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하지만 잘 나이 들 수 있다, 잘 주름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름이 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내가 어떤 얼굴 표정을 짓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얼굴에 생기는 주름은 바뀌거든요. 우리가 40 이후로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도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사는가가 얼굴로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고 어떤 틀에 맞추기보다는 나답게 나이 드는 법, 그리고 잘 나이 드는 법,
그런 것들을 한번 익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우리가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오드리 헵번 있죠. 정말 아름다웠죠. 그런데 오드리 헵번이 나이 들어서 유네스코 친선제자로 활동할 때 그 젊고 아름다웠던 오드리 헵번의 얼굴에 주름이 정말 자글자글 하거든요. 하지만 그 주름진 얼굴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름답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60, 70이 됐는데도 어떤 시술들을 통해서 얼굴이 인위적으로 팽팽해진 사람들을 보면 저는 아름답다는 느낌은 들지 못합니다. 약간 너무 억지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초점을 바꾼다면 훨씬 더 좋은 해법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의 문제, 주름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력을 이겨내는 힘들, 우리가 한약에서는 충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주름을 이겨내는 항중력의 힘이 약화되는 것. 두 번째로는 피부는 우리 입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겉표면이거든요. 그럼 신부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말단입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 그리고 신체 각 부분까지 순환이 잘 되는 상태,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항중력의 힘을 키우고 순환이 잘 되게 하는 운동들, 그리고 좋은 수면, 그리고 당연히 그 부분에 좋은 영양을 공급할 수 있는 제철 음식 중심의 식사,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고 내가 좀 더 나이에 맞는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감정을 쓴다면 얼굴은 노화도 막을 수 있을 뿐더러 좀 더 아름답게 나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얼굴에 주름으로 고민이 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는 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구당 전복 조림입니다. 여기서 구당은 구기자의 구고 당귀의 당이고 전복입니다. 구기자는 이렇게 우리가 열매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동화 있죠? 젊어지는 생물. 그 젊어지는 생물의 바로 주인공이 구기자입니다. 그 젊어지는 생물 주변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바로 구기자 나무였다고 하고, 중국의 고사들을 봐도 구기자는 노화를 방지하고 어떤 젊음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약초로 이야기되어 왔습니다. 당귀는 다들 잘 아시는 대로 부족한 혈을 구하고 혈액의 순환을 도와주죠. 그리고 전복이나 조개류, 이런 전복과 같은 조개류들은 한약적으로 치면 간장과 신장의 기운을 보하면서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몸을 자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40대, 50대 이후가 되면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드는 것, 바로 피부의 진액들, 피하 지방들,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점점 또 건조해지고 열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중년 이후에 어떤 영양 관리 그리고 피부 관리에는 전복과 조개류와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기자와 당귀를 베이스로 해서 양념장을 만들고 거기에 전복을 잘 요리해서 구당 전복조림으로 즐겨 드신다면 얼굴에 주름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중년 이후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건망증, 깜빡깜빡 잊어먹어서 고민이다. 그런데 건망보다는 혹시 이 건망이 나중에 치매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환자분들에게는 훨씬 크십니다. 잠깐 잊어먹는 거, 내가 물건을 어디 뒀다가 기억이 안 나네 하다가 찾고,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불편하긴 해도 큰 문제는 일으키진 않죠. 하지만 환자분들은 늘 이러다가 내가 치매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현대인이 많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 병을 찾으라면 아마 암과 치매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암은 우리가 이제 생명을 뺏어가는 병이죠. 암에 걸리면 죽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근데 할머니에게는 죽는 것보다 나를 잃어가는 이런 치매가 더 걱정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망은 그 자체가 큰 심각한 질환은 아니고 내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고 좋은 습관들을 가져가면 예방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건 바로 치매일 겁니다. 치매는 쉽게 생각하면 뇌세포가 빨리 늙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뇌세포가 빨리 늙으니까 제 기능을 못하게 되죠. 가장 많은 치매의 유형이 바로 알츠하이머형 치매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뇌 어떤 뇌 신경전달 물질인 전구체인 약물을 복용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치매를 진단받으면 다들 아시겠지만 치매는 완치가 되지 않는 병입니다. 치매라는 병이 어려워서도 그렇지만 치매가 바로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퇴행성이라는 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질환을 말하죠. 점점 나이가 드는 것의 영향에 의해서 완치가 어렵고 그냥 그 속도를 늦추는 정도가 아마 지금
최대한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망증을 걱정하면서 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건망은 치매와 다르다. 하지만 치매가 걱정이 된다면 이제까지 살아온 것과는 조금 다르게 사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새로움이 나를 구한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을 다 산다다. 나는 이제 다 알아. 흔한 말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바로 치매의 위험률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뇌는 굉장히 빠르게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서 흔한 말로 고스톱을 친다, 무슨 게임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단순한 자극의 반복이기 때문에 치매의 예방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뇌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감정이 됐건 자극이 됐건 눈으로 보는 것이 됐건 귀로 듣는 것이 됐건 손으로 만지는 것이 됐건 그래서 치매가 걱정되는 나이 드신 분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새로운 것들을 자꾸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든 환자분들에게 특히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나이가 드시고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음식을 해놓으면 몇 날 며칠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음식이 그 음식인 거죠. 그러다 보면은 입맛도 자꾸 떨어지고 음식도 마치 없어지지만 뇌에 들어가는 자극 자체도 그냥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내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먹는 것, 그리고 내가 입는 옷, 눈으로 보는 것, 듣는 음악, 듣는 소리, 이런 내 행동 반경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라도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고 이런 뇌의 신선한 자극이 뇌세포가 빨리 노화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와 함께 당연히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야겠죠. 그래서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깊게 잘 호흡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치매를 걱정하는 노인분들이 걱정만 할 뿐 뭔가 노력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리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면 거창한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 하시거든요. 하지만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도 새로운 것들을 노력한다면 가장 일반적으로 권하는 것은 외국어를 배운다 또는 악기를 배운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까지 전혀 접해보지 않았던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외국어를 늘 접하고 악기를 늘 연주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일, 예를 들면 목공을 한다던가 밭에 나가서 밭일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늘 만나던 사람 만나서 같은 이야기만 하시지 말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영역에 자꾸 접하는 기회를 가지시면은 치매를 예방하는 것, 당연히 치매를 예방하는 생활을 한다면 건망증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건망이나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권할 수 있는 식재료가 정말 좋은 식재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입니다. 연은 뿌리부터 열매, 잎까지 정말 한 가지도 버릴 게 없습니다. 연근은 그 자체로 아주 맛있고 영양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좋은 우리 몸을 자양할 수 있는 어떤 식재료고요. 연잎은 우리가 여름에 연잎을 따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싸놓으면 그 신선함이 보존되기도 하지만 연잎으로 어떤 음식들을 만들면 그 향이 깊이 잘 배어서 향긋하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 수육을 삶을 때 연잎으로 한번 삶아서 수육을 삶아 보시면 그 향긋하고 아주 독특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고기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잡내 이런 것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연씨앗인 연자는 실제 연구에서도 치매를 예방하는데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밝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연자로 넣어서 밥을 짓고 그리고 연잎으로 수육을 하고 연근으로 조림이라든가 음식을 만들고 이렇게 항상 잘 차려서 먹고 연꽃으로 차 한 잔을 딱 하는 일종의 연으로 시작해서 연으로 끝나는 식사를 한 번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꽃이라든가 이런 거는 얼려두었다가 차로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연잎은 제철에 즐길 수 있고, 연근도 제철에 즐길 수 있지만, 연자, 즉 연의 씨앗 같은 경우는 말려둔 씨앗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콩도 먹었다가 어느 하루는 연자도 넣어서 밥을 지어 먹고 한다면 치매라든가 어떤 건망증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브레인포그라는 게 이제 코로나 때도 많이 이야기가 졌어요. 코로나를 앓고 난 후에 사람들이 멍하다, 머리가 이렇게 뭐가 안개 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브레인포그로 고생하는 이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멍하다고 해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만성 피로인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한데 뭐 커피를 마시든 카페인 음료를 마시든 뭐 영양제를 털어넣든 해서 억지로 에너지를 끌어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쉬면서 에너지 충전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대로 먹어야 되고 제대로 자야 되고, 특히 현대인에게 수면의 양이나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들이 브레인포그를 일으키는 굉장한 큰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쉬지를 못하잖아요.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뇌는 그냥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너무나 과도한 자극에 노출이 될 때예요. 특히나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것들이죠. 나는 어떤 것들에 초점을 두고 본다고, 그것만 본다, 뭐 문자를 본다, 영상만 본다, 정보만 취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들은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들에서 뇌는 과부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처리를 하지 못하는 거죠.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처리도 되지 않았는데 또 들어오고, 마치 우리가 먹고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먹고 소화도 안 됐는데 또 먹고, 그럼 어떻게 되죠? 체하죠. 뇌가 체하는 상태, 그것이 브레인포그의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뭐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명상이 목표로 하는 조금 필요 없는 자극에서부터 벗어나서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갖는 거, 그리고 내가 신체적인 에너지가 너무 떨어졌다면 신체적인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거, 그리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쩌면 브레인포그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병의 한 80%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라고 하면 뭐 과거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었겠지만,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어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 너무나 많은 자극들 때문에 우리가 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현대인들이 병에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병이 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자체로도 물론 면역계에 부정적인 영향도 주고 나를 자꾸 예민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거 하나하나에 반응을 하면서 우리 몸은 늘 에너지를 쓴다는 데 있습니다. 에너지를 쓰고 반응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몸이 지쳐가는 거죠. 실제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다양한 감정들에 의해서 몸이 힘들어졌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신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준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감정은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감정적인 스트레스 문제로 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할 때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치료도 당연히 하고 상담도 하는 편이지만, 무엇보다 몸의 상태를, 좋은 에너지 수준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목표로 할 때 치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정신적인 부분이나 어떤 감정적인 부분 때문에 치료를 바라고 오신 환자분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바로 체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걷거나 오늘 저녁부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라, 이런 것들을 처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신경과의 약물이 됐건 한약이 됐건 일시적으로 호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재충전되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들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에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건 신체적인 스트레스건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삽니다. 또 그게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고 그것을 내가 잘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스트레스로 내가 정말 힘들다, 정말 사회생활도 하기도 힘들고 직장생활, 가정생활 너무 다 힘들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의 상태를 좀 더 힘을 키우는데 어떤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감정의 문제는 그 자체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내가 병이 날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면 주변의 상황들을 그래 내가 쉽게 바꿀 수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 몸의 상태에 먼저 집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몸을 움직이고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는 거, 이걸 통해서 체력을 키운다면 정신적인 문제들을, 감정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한 가지 권하고 싶은 음식이 바로 인삼마유입니다. 인삼마유는 인삼과 우리가 산약이라고 하는 마, 그리고 우유를 갈아서 만든 음료인데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향도 좋고 맛도 부드럽고 들어갔을 때 속이 아주 편안하면서 든든하게 채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하게 유당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요즘은 그것을 처리한 우유들도 나오니까 그런 걸로 하셔도 좋을 거고, 아니면 두유 같은 걸로 대체해서도 인삼마유를 한 번쯤 해 드셔보시면 내가 다시 이 문제들을 다룰 수 있겠다, 내가 한번 다시 화이팅 할 수 있겠다, 이런 힘이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한의과에도 피부과가 있어요. 실제로 피부를 보는 교수님도 계시고 그 수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 피부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다, 이런 것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피부라고 해서 피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피부의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가장 갑자기 생기는 피부의 문제는 대부분 접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접촉이라는 것은 외부의 물질도 접촉이지만 뭔가를 먹는 것도 접촉이에요. 외부의 것이 들어와서 나와 접촉했을 때 피부에서의 어떤 과민 반응이 생기는 거, 가끔 식중독이라던가 알러지,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우리가 풀독이 오르는 거, 이런 것들이겠죠. 음식 잘못 먹었는데 갑자기 확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겠죠. 그 급성적인 접촉의 문제들, 이걸 보고요. 두 번째로 한약에서 피부의 문제를 다룰 때 중시하는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질적 패턴, 기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피부염이 생기더라도 막 기름기가 끼면서 지루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조해지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열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 유전적 성향이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 발현이 되면 피부의 문제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기질적 상황을 조절해주는 쪽으로 피부의 문제를 치료합니다. 세 번째로 요즘 가장 흔한 경우는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특히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피부 트러블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외식을 많이 한다던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던가 술을 마신다던가, 특히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절대 피해야 될 건 야식입니다. 먹고 자는 건 그게 술이 됐건 음식이 됐건 굉장히 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동안은 소화효소도 분비돼서 외부의 음식을 잘 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소화라는 건 여러 가지 소화효소와 물리적 운동을 통해서 외부의 물질을 내가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걸 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시킨 걸 흡수를 해서 내 걸로 만들죠. 그런데 잠이 들면 이런 소화효소의 분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소화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럼 소화를 시키지 않은 것들이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것을 외부의 물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그게 바로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피부 트러블이 염증의 상태로 일으키는데, 밤에 먹고 잔다면 거의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피부의 문제를 볼 때 살피는 것은 바로 한약에서 이제 간의 영역인데요. 우리의 해독 기능들을 봅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해독을 하지 못하면, 그게 에너지가 부족해서 해독을 못하건, 아니면 먹는 음식물의 특징이건 스트레스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해독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면 독소들이 다 처리가 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피부에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부도 우리 몸의 일부라는 관점으로 1차적으로 접근을 하고 피부에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뭘까, 이유가 뭘까를 살펴서 그것들을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고요. 요즘 뭐 젊은 한의사 선생님들은 근데 일반 피부 관리 샵처럼 얼굴 막 피부 자체에도 집중을 해서 주름도 펴고 피부에 영양도 공급하고 이런 방법도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 시대적 요구에 의한 거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피부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변비 자체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드물어요. 간혹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이제 대변을 못 보고 힘들어서 오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왔는데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변비로 인해서 장내 상태가 문제가 생겼다. 이것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 트러블이, 피부에 염증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데 이유를 쭉 찾아보니까 이 장에서 대변이 잘 시원하게 나가지 않아서 어떤 염증성 상태가 돼서 온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적인 소화불량, 배가 더부룩하고 나는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찬다. 이래서 왔는데도 또 변비가 문제인 경우도 있고, 때로는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간혹 변비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어떤 장내 환경이 대변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장내 환경의 어떤 염증성 상태라던가,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가야 될 독소들이 다시 몸으로 재흡수돼서 그것이 혈류를 타고 다니면서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먹으면 잘 내보내야 마음도 편하고 배도 편안하고 한데, 그것을 잘 내보내지 못해서 오는 어떤 심리적 스트레스라던가 배의 불쾌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면서 변비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들이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요즘은 TV 광고에도 있지만 변비 약을 광고하기도 하고, 또 심하면 관장을 주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대변만 무조건 빠져나가게 하는 완화제라든가 관장을 자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 몸은 어떤 상황에든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비약이 들어오는 상황, 또 관장을 하는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면 우리 장이 스스로 운동을 해서 대변을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기능들을 잃게 됩니다. 일종의 장이 무력해지는 상황에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런 약물이라던가 관장 같은 방법이 아니면 대변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왜 변비가 생길까?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현대인의 변비를 봤을 때 제가 환자분들을 보면서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을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노인분들한테 자주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고, 때로는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젊은 분들에게서도 보이는데, 먹는 양 자체가 너무 적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량이 적다 보니까 당연히 대변의 양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대변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대장의 끝에 가서 마치 마개처럼 그게 딱딱하게 굳어서 이렇게 대변을 꽉 막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변을 보기가 힘들고 배에도 가스차고 불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식사량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의학에서는 진액이 마른다, 혈이 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체액 자체가 너무 부족해져서 대변이 마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노인 변비에 그래서 대부분이 식사량이 너무 적고 그다음에 진액이 부족해서 대변이 딱딱해져서 생기는 변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현대의 많은 젊은 분들이나 더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경우는 대변이 시원하게 나가지 않는다, 이런 잔변감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장의 운동성도 봐야 되고 대장 안의 환경도 한번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장의 운동성은 대장도 일종의 근육이기 때문에 얘가 잘 운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팔다리를 움직이는 운동들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신체적인 움직임들이 너무 줄어들어서 장의 운동성이 줄어들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는 좌변기라고 해서 쪼그려 앉아서 대변을 봤는데, 지금은 양변기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보게 되죠.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또 기본적인 운동들이 부족해지게 되면 대변을 밀어내는 우리가 배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대변을 밀어내는 어떤 근육의 힘, 배심이 부족해져서 잘 밀어내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규칙적인 운동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다음으로 많은 변비와 유사한 증상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스트레스가 역시 주범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몸에 긴장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위와 장의 운동과 어떤 장의 활동들은 내가 편안할 때, 긴장 상태에서 벗어날 때 활발해지게 되는데 늘 만성적으로 긴장하다 보니까 장의 운동성도 나빠지게 되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실제로 우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세균총 자체도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변비도 있고 또 늘 긴장하게 되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흐름들이 자꾸 위로 치밀어 오르고 가슴 쪽으로 몰리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대변이 시원하게 잘 나가지 못하고 변비나 잔변감을 호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음식의 문제도 역시 당연히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먹는 양이 너무 적어도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했지만 음식의 종류도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섬유질이 부족한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 그리고 수분이 부족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요즘 현대인의 변비의 주 원인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은 뭐냐면 본래 가지고 있는 식재료가 가지고 있던 좋은 영양도 뺐지만 좋은 섬유질과 같은 좋은 물질적인 부분들도 제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걸 소화시키고 내보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우리가 뭘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 안의 환경이 건조해지고 말마르고 그러면 변비가 더 생기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제철 음식들을 먹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권하는 음식으로는 미역 다시마밥, 다시마 미역밥을 권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해조류에는 비타민, 미네랄도 풍부하고 아주 섬유질이 풍부하죠. 이거 외에도 해조류에 그 매끈매끈한 성분들이 있죠. 알긴산이나 후쿠이단 같은 당류 화합물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자체로도 좋은 영양 성분이 되지만 장내 미생물들에 좋은 영향을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혈행을 맑게 하거나 순환을 돕는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변비에 좋은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경우는 미역과 다시마 가루들을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솥밥을 지어 먹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솥밥을 지어서 제철에 나는 채소라든가 야채 같은 걸 양념장을 만들어서 같이 비벼 드시거나 한다면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